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영화 한 편을 본 그 영화를 리뷰를 잠깐 하면서 영화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그 엔니오 모리코네에 관한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상영 시간이 거의 2시간 반 정도 되는 긴 영화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너무 이제 그 1960년대 얘기부터 나오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좀 영화 음악은 내가 되게 좋아하지만 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볼 정도로 내가 이렇게 뭐 이게 약간 전문가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고 처음엔 약간 좀 시큰둥했는데 중간부터 저는 상당히 몰입을 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을 1회독을 했습니다. 9월 28일에 1회독을 다 마쳤고,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천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본질 중에 그 본질이 들어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엔니오 모리코네가 영화 음악을 1961년부터 시작하셨는데 어떤 클래식 뭐 교향곡이라고 하나요? 그런 뭐 바흐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각색을 해서 변주를 시켜서 영화 음악에 적용하고 이런 비하인드 뭐 어떤 배경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그 작품에 맞게끔 그걸 적용시키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를 알게 된 것은 잠깐 이 표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한 제가 30대 초중반 그때부터 인터넷의 소셜 미디어 SNS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검색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진 그런 이제 인터넷 환경이 됐고 예전에부터 제가 이제 뭐 미션이라든가 언터처블, 시네마 천국, 러브 어페어 이런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가 이 영화 음악들이 이 영화를 이제 굉장히 이제 기억에 오랫동안 인상에 남게 하는 그런 기억을 이제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 수십 년간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제가 이 영화들을 다 본 거라서 과연 그때 뭐 마땅한 자료도 찾을 게 없죠. 그래서 한 십몇 년, 2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야, 이 영화의 음악들이 이렇게 좋은 걸 누가 과연 만들었을까?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이 한 명이 이걸 다 작곡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그때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음악가를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런데 참 제가 이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2007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는데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엔니오 모리코네의 부부가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두 분이서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한국의 이제 유명 배우들이라든가 뭐 정치인 하객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좀 초청되니까 경호원들이 이 거장을 몰라보고 비를 쫄딱 맞게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도 무관심하고 담당하는 의전 도우미도 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아마 뭐 퇴장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1960년, 61년부터 영화 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2015년이 아마 뭐 영화로는 마지막 작품인 것 같고요. 54년이고 뭐 2020년 돌아가시기 전까지로 하면 거의 60년 동안 영화 음악을 하신 거죠. 이거 웬만한 사람들 나이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 뭐 한 분야의 획을 그으신 그런 이제 거장이시죠.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은 요즘 이념 논쟁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계속 이제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이기적인 본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제 체제보다 이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승리했고
다른 경제 체제는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계 10대 부자. 세계 10대 부자는 이름은 뭐 잘 모를 겁니다. 뭐 앨런 머스크, 버나드 아르노, 제프 베조스, 그리고 빌 게이츠, 레리 앨러슨, 스티브 발머, 워렌 버핏, 레리 페이지, 마크 주커버거, 세르게이 브린, 뭐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재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로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이게 요 표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정지시켜 놓고 보셔도 됩니다. 정지시켜 놓고 보셔도 되는데, 요거를 단위로 바꾸면, 원 단위로 바꿔서 그거를 단위로, 조 단위로 바꾸면 316조입니다. 이게 조. 그 조하고 이제 억 단위를 보면, 제가 요거를 조금 그 숫자적인 것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억은 공이 8개죠. 그리고 1조는 공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 동양 체제에서는 우리가 보통 숫자를 쓸 때 공이 3개씩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양 체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을 4개씩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4개씩 끊으면 처음에 8개가 1억이 되고, 그 다음 12개가 1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계산하기 쉽다는 거, 그게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원으로 바꿔서 제가 이 자녀 수명을 계산해 봤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100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이제 자녀 수명이 이렇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앞으로도 불어나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죽기 전까지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하루에 그럼 얼마씩 써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하루에 써야 되는 돈입니다. 100억대입니다. 하루에 무조건 죽기 전까지 100살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뭐 173억, 260억. 더군다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93세기 때문에 하루에 426억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죽기 전까지 다 써야 된다 이러면 이 개인이 쓸 수 없는 돈이죠, 이거.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본 부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재산은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얘기합니다. 자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옛날에는 이걸 대차대조표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밸런스 시트이 아니고 재무 상태표로 바뀌었죠. 그래서 파이낸셜 포지션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밸런스 시트에서 파이낸셜 포지션으로 바뀌었는데, 차변에는 총 자산, 대변에는 자본과 부채가 있죠. 그래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 자산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자본에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뭐 자동차, 이런 모든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요거 보면은 부자, 현재 이제 뭐 2022년, 2023년,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부자가 되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뭐 평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상위 10% 부자가 되려면 9억 원, 5%는 13억 원, 1%는 29억 얼마, 0.1%는 76억 얼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의 부자는 42만 4천 명. 그리고 이들이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0%가 금융자산에.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또 빠진 거겠죠. 그래서 이 부가 지금 엄청나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쓸 수 없는 돈이 이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나이가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뭐 50%, 60% 이상이 65세가 넘어서 번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죠. 여기에 보면 그 복리 이자가 붙는데 거기에 자연상수 2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전에 그 뭐 컴퓨터라든가 수학 같은 거 이런 거가 왜 일상생활에 전혀 필요도 없는 걸 저 사람이 공부할까 그러겠지만, 바로 그 자연상수 2가 복리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복리가 뭔지, 단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이건 참 어리석은 발상이죠. 무조건 노동을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부분, 그래서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 부자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전체 인구 90%가 나머지 20%를 가지고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힘든 이유는 이 자본주의의 병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본주의가 완벽한 이론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전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뭐 세계 10대 부자, 20대 부자 이런 데 안 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예술과 영화와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저 같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 세계 인류에 미친 그 효용은 엄청난 겁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낚인 업적을. 그렇다면 이 지금 세계 12부자니 세계 20대 부자니 이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엔니오 모리코네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제 기준으로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훨씬 더 아주 기여도 많이 하고 훨씬 더 훌륭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뭐 아까 한국의 같은 경우에 그 부가 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뭐 부자다, 5%다, 10%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줍니까? 뭐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뭐 어차피 저는 자본주의에 아주 적합하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위 10%에 저는 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뭐 근데 이제 부채가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다 빼고 나면은 뭐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채를 빼야 되니까 순자산이라고 하니까 그럼 또 문제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나라의 전 세계 부가 정해져 있는데 일정한 사람들에게 이 돈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은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음악의 거장은 본인의 그 음악에 몰입해서 아주 훌륭한 음악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 이런 아주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게? 저는 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이 사람들 10명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자본주의가 마치 물질이 만능이다. 그리고 뭐 요즘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이게 제가 그 대본을 쓰고 하는데 아까 중간에 이제 잘못 눌러가지고 영상이 한번 끊기는 바람에 이 영화 음악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은 그 강동원의 그 뭐 테마 영화 한 편 봤고 정우성의 보호자 이 두 영화를 봤는데 정우성의 보호자는 이게 영화 자체도 약간 망조인데 영화 음악이 기억에는 남는데 이게 그 망조가던 약간 그 영화를 이제 배우들의 연기는 볼만하죠. 워낙 탑 클래스의 배우들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영화 음악이 막 학구종이 땡땡땡 같은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영화를 안 그래도 좀 위태위태한데 더 영화를 좀 안 좋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법도 있구나 이런 거였고 그 강동원의 그 테마 영화는 재밌습니다. 일단 강동원의 테마 영화는 재미는 있는데 영화 음악이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가치 있게 만들고 제작자의 의도와 감성을 전달하고 그 장면의 어떤 이해와 감정을 몰입시키는 그런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그 영화를 더 명작으로 만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바로 영화 음악의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런 영화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음악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너무 이렇게 그 돈에만 이렇게 물질에만 영향을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오버 투어리즘? 이게 뭘 잘못했네.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러죠. 다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줄 서 있고 번호표 뽑고 그리고 뭐 유튜브 보면은 내가 뭐 자영업을 해가지고 월 매출이 얼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좀 추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좀 부럽긴 해요. 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게 부럽긴 한데
요즘 뭐 일타강사다 그래서 보면은 뭐 1년에 뭐 연봉이 뭐 50억인지 뭐 100억인지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을 벌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계속 돈만 벌더라고요. 뭐 슈퍼카 따고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차만 계속 사고 그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슈퍼카가 트랙에서 달리는 건데 그 일반 도로에서는 잘 써먹지도 못해요. 그런 차를 계속 사고 소비하고 또 돈 벌고 그게 무슨 효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을 우민화하는 이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천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 너무 이렇게 그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 사람을 어떤 그런 신경 말초 신경 같은 걸 너무 이제 몰입시켜서 어떤 사람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를 조금 망각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돈이 얼마다 이거 다 그냥 자기 재산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이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큰 뭐 영향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뭐 옛날에 그 중세 시대나 조선 시대로 따지면 거의 뭐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군주 정도의 어느 정도 지역의 군주 정도의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쓰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이지 않게 다 영향을 주고 있겠죠. 워낙에 이제 엄청난 부호들이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도 대단하고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과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부가 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뭐 얼마나 큰 장점이 되느냐 이건 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화 애니오 더 마이스트로 그리고 그 얼마를 갖고 있어야 내가 부자인가 그래서 과연 이런 물질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인류의 풍성함을 제공하는가 뭐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